인구가 줄면 도시도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도시가 커지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도시가 작아지고 심지어는 시의 자격조차 이를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인구 감소가 도시의 행정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시 승격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라는 명칭은 한번 부여되면 영구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지금은 미달된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 그리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시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형태는 행정구역이 동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명과 리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복잡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시 승격 요건은 1995년 행정구역 통합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도농복합시라는 개념이 생겼고, 여기에 적용되는 시 승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지역 내에 인구 5만 이상인 읍이 1개 이상 있거나 인구 2만 이상인 면이 2개 이상, 그 합이 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일 경우에 한 해 시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5만 명만 넘는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라 동, 읍, 그리고 면의 분포와 총인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 구조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이 조건에 따르면 현재 시 지위를 갖고 있는 수많은 도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미달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김제시는 동지역 인구 약 4만 2천 명, 총인구는 약 9만 명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승격되었던 과거 덕분에 지금까지 시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면 시의 자격을 박탈당할 도시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도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포천시는 총인구가 약 14만 2천 명입니다. 결국 총인구 15만 명에 미달하였습니다. 비록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새로운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시의 자격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총인구가 약 11만 7천 명입니다. 빗가람 혁식도시로 인하여 잠시 인구 증가세가 보였지만 최근 수요가 주춤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비록 동지역이 약 7만 명 수준으로 외형은 시로 보이지만 전체 인구가 기준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경상남도 사천시는 총인구가 약 10만 8천 명입니다. 일단 총인구 기준에 미달한 도시입니다.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여 도시의 형태를 갖췄지만 최근에는 항공산업도 주춤하여 인구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10만 9천 명이며 총인구와 동지역의 인구 모두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육군훈련소 등 특수적인 수요가 있지만 실제 정착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9만 3천 명이며 동지역 인구도 약 4만 9천 명입니다. 총인구와 동인구 5만 이상을 모두 미달하는 도시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중심 도시로 곶감 등 특산물 외엔 유입 요인이 매우 약한 도시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라북도 김제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9만 명이며 동지역의 인구도 약 4만 2천 명입니다. 두 개의 기준 모두 미달한 상태입니다. 광활한 평야 중심의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문제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7만 6천 명이며 동지역의 인구도 약 4만 6천 명입니다. 남원도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 아닌 도시입니다. 남원시는 춘향전 배경이 되는 관광도시로의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정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여덟 번째는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6만 7천 명이며 동지역의 인구도 약 4만 명으로 두 가지 조건 모두 미달입니다. 과거 탄광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였지만 석탄산업 기반 붕괴 후 회복세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아홉 번째는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6만 명입니다. 동지역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두 가지 기준 모두 미달입니다.
삼척시는 해안도시이나 일자리 감소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도시입니다. 10번째는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총인구는 약 38,000명이며 동지역으로만 구성된 도시이나 동지역만 구성된 도시는 반드시 5만 명 이상 인구가 필요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죠. 현재 인구로는 시 자격 박탈 1순위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 모두 현재의 행정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새롭게 시에 대한 승격 심사를 받는다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라는 간판은 남았지만 그 내용물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시에서 군으로 강등되면 그냥 간판만 바뀌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시 자격이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권한과 혜택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뒤따를까요? 첫 번째로 예산이 감소하고 재정 자율권이 축소합니다. 시 단위는 군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 규모도 커서 복지, 교통, 그리고 문화예산 운용의 자율권이 큽니다. 그러나 군이 되면 예산이 상급기관인 도청에 종속되고 소규모 기초행정단위로 격화되며 개발사업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병원, 교육기관의 유치가 어렵습니다. 시단위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순위이며 중심 상권, 종합병원과 대학교 등의 입지 요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군 단위가 되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거나 기관과 학교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서비스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생활을 고려한 동단위의 세분화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군은 면사무소 중심의 단순 행정입니다. 각종 행정민원, 복지, 문화 업무에서 서비스 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삶의 질이 저하하고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 투자가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물류, 노동력, 인프라, 행정지원 등을 고려해 시 단위 이상의 도시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격화한다면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간주되어 투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시 단위는 더 많은 시의원, 예산 협상 권한, 국회의원 할당 기준에 반영됩니다. 도시지휘가 군으로 떨어지면 정치적 발언권이 축소되고 지역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방소외는 더 깊어집니다. 시지휘 상실은 이름이 아니라 지역 미래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예산부터 교육, 의료, 투자, 정치력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칩니다. 시지휘가 흔들리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회생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는 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도시가 조용히 작아지고 어떤 곳은 시 자격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산은 줄고 학교는 사라지고 병원도 떠나는 도시들. 시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삶의 질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도시 중 여러분이 사는 곳도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방 도시의 미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